얘들아 통하자. 지대에 하나 먹는 거 아니고 미안한데 우리 어떻게 보면 교재도 다 했어? 혹시 다른 거 하고 있을 수는 없어? 안 들고 왔다고? 내일 공사 받아줄게. 얘네 해줘야 될 것 같아. 없을 수도 있어. 나 5분만 일찍 됐으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조금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들었던 애들은 앞에 건 좀 쉬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냥 대답해주면서 너희가 개념 한번 다시 짚고 뒤에 수능 특강 있으니까 그거는 또 조금 어렵고 이거 연속 문제도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그거 열심히 풀어. 그러면 돼. 얘들아, 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거 너희가 공수 1의 마지막 단원에서 다루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 순열이랑 조합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순열이라는 건 뭐야? 순열이라는 건 뭐야?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를 배열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말로 하니까 어렵지만 이제 이런 거지. 사람 10명이 있어. 걔네들 사람 10명 중에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 10명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지. 사람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키순서대로 세우겠대. 키순서대로 해. 사람 3명 중에 10명을 뽑아서 얘네들을 자리를 바꾸겠대. 그게 몇 가지인 거야? 봐봐 여기서 이제 너희가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요라고 대답하면 안 돼. 뭐라고 대답이 나와야 돼? 10p3 그래 10p3 이렇게. 됐어? 그럼 조합은 뭐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데 이거는 순서 배열을 해 안 해? 안 해. 그냥 청소하러 갈 사람 3명을 뽑기만 하는 거야. 10명 중에 3명을. 그거 기호를 어떻게 써? 10p3 그럼 이제 요거 배울 때 너네가 이런 의미까지도 좀 생각을 해봤어야 돼. 결국 여기 오는 건 뭐야? 전체 개수지. 전체 개수 중에 내가 몇 개를 뽑을지만 결정을 하면 되고 그거 이제 순서 배열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열이랑 조합을 구별을 했었지. 그리고 뭐까지도 공부했었냐면 이 조합을 이용해서 순열을 표현하는 것까지도 공부를 했었지. 이 10p3에다 무슨 짓을 하면 돼? 3팩토리얼을 이렇게 곱하면 나오는 거였지. 됐어? 그럼 다시 한번 얘들아 순열이랑 조합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구잡이로 뽑으면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은 봐봐 너희 생각을 해봐. 똑같은 공 5개가 있어. 그 중에서 3개를 고를 거야. 그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이거 5C3 할 거야? 아니야 몇 가지야? 저기 10가지가 나와버렸는데 어떡하지? 얘들아 서로 같은 공 5개 중에 3개를 뽑을 거야. 몇 가지야? 1가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합을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읽었을 때 앞으로 서로 다른 건지 서로 같은 건지 구별을 하면서 기호 쓰는 연습들을 해야 돼. 왜? 지금까지 우리가 기호가 몇 개밖에 안 나왔어? 2개밖에 안 나왔었지. 근데 사실 3개야. 하나 더 뭐 있어? 하나 더 뭐 있어? 팩토리얼. 근데 그것도 결국 이제 순열 기호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3개밖에 없었는데 오늘 2개를 더 배울 거야. 뭐 이미 알고 있었던 애들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구별을 잘 해줘야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구별하는 기준은 2개야. 서로 다른 건지 순서 배열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서로 다르는 공통적인 거지. 근데 순서 배열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를 잘 구별을 해줘야 되고 뭐 서로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얘네들이 이제 구별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에 추가로 오늘은 중복까지. 근데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그냥 말 그대로야. 봐봐. 어쨌든 내가 서로 다른 10명 중에 3명을 뽑을 거야. 근데 이번엔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데 그럼 그거는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10명 중에 3명을 뽑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고 순서 배열까지 하겠대. 그럼 이제 말로 뭘 한 거냐면 봐봐. 원래 10명 중에 3명을 뽑고 순서 배열까지만 하는 거는 뭐였어?
10명 중에 3명을 뽑고 순서 배열하는 건 10P3이었지. 이거 10P3이었지. 근데 이제 내가 봐봐. 10명 중에 3명을 뽑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겠대. 그럼 여기에 13 써놓고 다른 기호만 오면 되지. 그래서 그럼 중복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중복 순열 기호가 오면 되는데 그 기호로 이렇게 써. 하이. 그러면서 계산은 10의 3승. 이렇게 계산만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분명히 기호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은 해야 되지만 중복 순열을 쓰는 상황은 웬만하면 기호 연습은 지금은 안 할 거야. 왜? 중복 순열을 쓰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 너희가 숫자가 1, 2, 3, 4, 5가 있어. 이걸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중복을 허락을 할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우리 그냥 어떻게 하는 걸로 배웠어? 아니 어떻게 풀어? 그냥 보통 1, 2, 3, 4, 5를 중복을 허락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그럼 너희 그냥 뭐라고 쓸 거야? 그래 5의 4제곱. 이렇게 쓰지 이거를 처음부터 5파이 4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이미 할 줄 알아 몰라? 할 줄 아는데 그냥 또 다르니까 중복 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순열도 중복 순열이 있다. 그냥 그 정도 얘기를 했다 정도로만 지나가주면 될 것 같아. 됐어? 그래 사실 순열에선 메인이 중복 순열이 아니라 저기 뒤에 있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그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파트는 우리가 문제만 같이 보고 가볍게 넘어가 보자. 근데 기호 쓰는 연습은 조금만 한번 해보자고. 뒷페이지 넘겨서 필수 예제 1번에 1번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대학급에 배정하는 경우 몇 가지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5명을 대학급에 배정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봐봐. 첫 번째 한 사람이 학급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 그러니까 얘는 3회 5승. 그러니까 얘는 기호로 바꾸면 3 파이 5 이렇게 썼었겠지. 3파이 5 이렇게 썼었겠지. 근데 이제 봐봐. 얘를 중복 순열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 중복 순열이든 순열이든 조합이든 결국 함수랑 관련이 있거든. 잘 봐봐. 이 5명이 있어. 5명을 내가 A, B, C, D라고 할게. 얘네들을 라지 A, 라지 B, 라지 C 학급에 배정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 되는 함수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은 거지. 됐어? 그러니까 얘네도 뭐랑 연결지어서 기억을 해줘도 괜찮아. 함수의 개수랑 연결지어서 이렇게 기억을 해줘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왜 하냐면 미체 3이 오는지 지수에 5가 오는지 미체 3이 오는지 지수에 3이 오는지 헷갈릴까봐. 그게 헷갈리면 너희가 뭐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줘도 괜찮고 그게 안 헷갈리면 그냥 여기까지만 써도 괜찮고. 이 기호는 지금은 연습하지 맙시다. 그 다음 2번 4개의 동아리가 3개의 영화를 관람해야 된대. 그럼 4개의 동아리가 3개의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봐봐. 각각의 동아리가 4의 3승이야 3의 4승이야. 그래 3의 4승. 각각의 동아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씩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뭐래? 적어도 한 개의 동아리가 A 영화를 관람할 경우의 수는 그러면은 전체에서 뭘 빼주면 돼? A 영화를 관람하지. 그치? 그럼 몇 승이야? 그치? 선택지가 A 빼고 B, C 2개밖에 없으니까 2에 4제곱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됐어? 그 다음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는 내가 아까 든 예시는 1, 2, 3, 4, 5니까 좀 쉬운데 여긴 좀 어려워. 0, 1, 2, 3, 4를 이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들아 이건 그냥 기호 쓰지 말고 대답해보자. 4자리 자연수 만들 때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야?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야? 4개지? 그 다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그치? 5개. 그 다음으로 계속 5개, 5개. 이렇게 해결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냥. 오케이? 중복순열은 굳이 중복순열 쓰지 말자고. 그 다음 32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이건 어떻게 세? 3200보다 큰 거 앞이 3, 2일 때 3, 3일 때 3, 4일 때 이거 따로 세고 그 다음 추가로 뭐 세주면 돼? 그치? 앞에 4일 때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너희가 세주기만 하면 돼. 넘어가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함수의 개수가 나와. 여기서 지금 집합이 정의역이 ABC가 있고 공역이 1, 2, 3, 4가 있어. 그럼 봐봐. 여기에서 여기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몇 개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4개.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개. C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개. 항상 1대1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1대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전체 개수는 R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개야? 봐봐 얘들아, 이게 함수의 개수 문제는 이런 거야. 봐봐, 함수라는 건 결국 X에 있는 모든 애가 Y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의 개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내면 돼? 각각의 원소들이 누구를 선택하게끔만 해주면 되지. 근데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착각을 하는 거야. 봐봐, 함수의 개수 문제는 조건이 많을수록 문제가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 왜? 조건 하나하나마다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그러니까 조건이 붙을수록 이미 누가 누구를 선택한다, 누가 누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누구는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가지수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많을수록 더 어려운 거야, 아니 더 쉬운 거야 사실. 알겠지?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함수의 개수 문제는 무조건 여기에 있는 애들 여기에 다 선택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함수의 개수 문제는 그냥 항상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그냥 바로 4의 3승 쓰지 말고 이렇게 썼던 이유랑 똑같아. 그래서 1대1 함수이려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일단 몇 개야? 4개. 4개. 그럼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개. A가 선택한 거 제외하고 3개. 그 다음 2개 이거지. 근데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4개 중에 봐봐, 4개 중에 내가 몇 개를 골라야 돼? 3개를 골라야 되는데 순서 신경 써 안 써? 신경을 써야 되니까 4P3이었던 거고, 얘 같은 경우도 4개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되는데 3개를 골라야 되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골라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왔던 거고? 파이가 왔던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호는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 되기는 한다고. 그래서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1대1 대응은 몇 개야? 1대1 함수는 24개지. 그럼 1대1 대응은 몇 개야? 없지 않아. 먼저 없어. 없어? 그런 거 당하면 안 돼. 그 다음 3번.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 FA가 2래. 그럼 봐봐. 여기서 A가 2를 골랐어. A가 이번에 2를 골랐지? 그럼 B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개야? 4개지? C가 고를 수 있는 것도 몇 개야? 4개. 이거 기호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4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되는데 중복도 허락하고 순서도 배열하고. 그래서 그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수열, 이거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문자들을 순서 배열을 할 거야. 문자들을 순서 배열을 할 건데 그러니까 수열란 말이 들어가면 일단 순서 배열은 할 건데 같은 것이 있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A, B, C, D 얘네는 일렬로 배열을 할 건데 지금 같은 것이 있지. 됐어? 근데 이제 같은 것이 있는데 아까는 같은 것이 있을 때 다시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다른 것만 내가 뭘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수렴 또는 조합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나 거짓말한 거지. 중구야, 나 거짓말했지. 진짜 나쁜 사람이지. 대답해봐.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수녀를 쓸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서로 달라야 된다며. 그럼 얘를 사실 A1, A2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달라 보이지. 그래서 몇 팩토리얼을 해? 5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야 근데 얘네 둘 사실 자리 바꿨으면 돼 안 돼? 돼. 근데 이거 돌이킬 수 있어? 있어. 취소하면 돼. 얘네들 자리 바꾸는 수만 그렇게 나눠서. 됐어? 됐어? 그럼 조금 어렵게. 이번엔 A, A, B, B, C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보자고? 일단은 이렇게 다 다르게 보면 몇 팩토리얼 하면 돼? 5팩토리얼 했으면 돼. 5팩토리얼 했는데 내가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누구 취소해야 돼? A 2개 자리 바꾼 거 취소하려면 몇 팩으로 나누면 돼? 2팩. 그럼 B 2개 자리 바꾸는 거 취소하려면 2팩. 이렇게 나눠주면 돼. 됐어?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거. 그럼 이거는 이제 이 과정 거치지 말고 어떻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 일단은 6팩토리얼 하고 뭐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건 취소해야 되니까 3팩토리얼 그리고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그럼 이제 얘를 어디에 적용을 하냐면 보통은 이제 여기에 가장 적용을 많이 해. 길찾기 문제. 얘들아 너네 길찾기 문제 어떻게 풀어볼래? 숫자 써. 그렇지. 숫자 써서 풀지.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이거야. 얘들아 이거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야? 셋넷. 가로 넷 개? 넷 개. 뭐 그지? 가로 넷 셋. 오 시끄럽다.
권영이 혹시 해결 안 했니? 그냥 했어요. 이거 내가 다른 거 할 때도 했는데 너희 잘 봐봐. 야, 뭐가 행이고 뭐가 열이야? 봐봐,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아, 왜냐면 안 헷갈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희 가로가 먼저야, 세로가 먼저야? 가로. 그럼 행이 먼저야, 열이 먼저야? 행. 그럼 가로가 행이란 소리지. 행, 열. 까먹지 마. 알았지? 아무튼 이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로가 4개고 세로가, 그러니까 가로 4개, 세로 3개가 있는데 최단 거리로 간다는 건 가로 몇 번, 세로 몇 번만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가로 4번, 세로 3번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내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나갔어. 이렇게 지나갔는데 가로라는 걸 한글로 쓰기 싫으니까 A, 세로라는 걸 한글로 쓰기 싫으니까 B라고 표현을 하면, 얘를 A라고 표현하고 얘를 B라고 표현을 하면 얘는 어떻게 간 거야? AA, BB, A, B, A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결국 뭐 하는 거랑 똑같아? A 4개와 B 3개를 순서 배열한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찾기 수는 어떻게 쓰면 돼? 7팩토리얼 나누기 4팩, 3팩 이렇게 쓰면 되지. 얘를 다르게 어떻게도 쓸 수 있게, 다르게 어떻게도 쓸 수 있게 74 또는 73 됐어? 그래서 길찾기는 사실 조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포함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너희가 고1 땐 불법이야. 네? 얘는 얘? 야, 너네 이거 고1 게 아니잖아. 불법이요. 불법이야. 쓰면 진짜 큰일 나. 쓰면 큰일 나. 안 돼. 그러니까 어찌됐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뭐로도 표현할 수 있다. 조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수식이 같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얘들아, 자리가 7개가 있어. 그럼 여기 A가 들어갈 4자리 뽑으면 나머지 자동으로 B가 들어가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74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됐어? 그럼 73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B가 들어갈 자리 고르면 되지. 선생님 그럼 조합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 왜 배운 거야? 이게? 이거 왜 배운 거야? 얘들아, 만약에 A가 3개, B가 3개, C가 3개야 이러면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배운 거야 그냥.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냐면 이런 경우 문제에서 처음부터 같다라고 주지는 않을 거야. 처음부터 같다라고 주지는 않을 건데 이런 거야. 예를 들면 A, B, C, D가 있어.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을 할 거야. 근데 A가 B보다 왼쪽에 와야 된대. 근데 이게 A가 B 옆에 바로 붙어서 왼쪽에 와야 된다는 뜻이야? 아니야. B 사이에 뭐 C랑 D가 있고 그 다음 A가 있어도 된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얘네들끼리 지금 뭐가 정해진 거야? 순서가 정해졌지. 근데 내가 맨 처음에 서로 그냥 A, B, C, D가 다 다르니까 오팩토리얼 했어. 근데 얘네들이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내가 순서를 바꿔버렸지. 그럼 뭐 해도 돼? 취소하면 되지. 몇 팩토리얼로 취소해? 2팩토리얼. 이렇게 취소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거랑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냐면 얘네가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B도 뭐로 보자? B도 A로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팩 나누기 2팩을 할 수 있다. 요게 같은 것을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대표적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얘들아, 근데 이게 방금 내가 길찾기 할 때 이걸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길찾기 중에서 쉬운 것들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야. 그냥 진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이건 세기 이거는 팩토리얼로 세면 뭐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세면 세기 쉽지. 그러니까 그런 거 3개.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면 여기를 반드시 지나서 일로 가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3C 2로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4C 2로 구해서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럴 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가벼운 건 쓰면 되는데 우리 이거 어려운 게 뭐 있어? 갑자기 장애물들 생기잖아. 그럴 땐 그냥 뭐 해야 돼? 1111 써야 돼. 됐어? 근데 그 1111 쓰는 거 조금 어려운 거 한번 같이 해보자. 이거 안 어려운데 이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얘들아,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올 수 있는 이렇게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최단 경로로 와야 되잖아. 그걸 1111 쓰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써야 돼?
여기 막 마구잡이 1, 1, 1 이렇게 써놔? 봐봐 그 1의 의미가 뭔지 생각을 해봐. 여기에 1을 쓰고 여기에 1을 써. 무슨 의미야 이게?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지. 야 그 다음에 여기에 2를 써. 여기에 2를 왜 쓸 수 있어? 요점에 도달하려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경우 하나랑 여기까지 오는 경우 하나에서 그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 쓴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야금야금 가 이렇게. 그럼 여기다 못 쓸 수 있어. 3 여기다가 넣어. 3 여기다가는 6. 야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 얘들아 여기는 못 써야 돼. 3. 응 낫겠지. 여기 1이고 여기 4. 됐어? 그럼 여기 못 써야 돼. 1 쓰고 여기 5. 그럼 여기도 1 쓰고 여기 1 쓰고 여기 5. 그럼 여기 못 써야 돼. 10. 여기는 15. 그럼 여기 못 써야 돼. 그래. 이렇게. 됐어? 이것보다 빠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장애물이 있을 때는 나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빠르다고 봐. 그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스킬이 필요 없어. 이거 결국 노가다에서 센 거 아니야? 경우의 수가 정확한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그냥 생으로 막 질서 없이 노가다 하는 거 말고 이거는 수용도에 가깝거든? 수용도가 뭔지 알아? 그 가지치기 하는 거 있잖아. 그거에 가까워서 이건 무적에 가까워. 틀릴 수가 없는데 다만 아까 틀릴 수 있었지.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한 번에 쭉 쓰고 이런 거 없어. 야금야금 이렇게 진행을 해와야 실수가 없어.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장애물 같은 게 없을 때는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풀어주면 좋고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쓰자.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지? 아무렇게나 막 111 쓰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리고 여기에 2를 쓰는 이유는 뭐야? 여기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야? 얘들아 이제 이게 평면에서만 나오지 않아. 입체에서도 나와. 여기 머릿속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그려봐. 그러면은 한 점에 모이는 게 몇 개일 수도 있어? 얘는 한 점에 모이는 게 2개였지. 두 방향이었지. 거기는 몇 개일 수 있어? 3개일 수 있지. 됐어? 그런 거 좀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너희가 다 할 줄은 알겠지만. 거기 필수에 대해 4번 한번 봅시다. 뒤로 넘어가서. 아 좋다. 얘들아 저거 2가 몇 개 있어? 이게 저 2가 3개 있어? 2가 3개 있고 S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C가 하나 있고 N이 하나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7개지? 그럼 얘네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뭐라고 써줘야 돼? 7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써주면 되지?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양 끝에 S가 오는 경우의 수는 양 끝에 S를 배정을 했지? 그럼 뭐가 남은 거야? 이 3개랑 C 하나 N 하나 남은 거니까 어떻게 쓰면 돼? 5팩 나누기 3팩 이렇게만 써주면 되지? 그 다음 3개의 이끼리 서로 이웃하게 배열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럼 1을 그냥 몇 개 취급하면 돼? 한 개 취급하면 되지? 그럼 1을 한 개 취급하면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지? 5팩 나누기 몇 팩만 해주면 돼? 2팩만 해주면 되지 S 2개 그 다음 4번 N이 C보다 앞에 오게 이거 무슨 소리야? N이 C보다 앞에 오게래. 그럼 순서가 정해졌지.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N이 C보다 앞에 오게니까 N도 뭐로 바꿔버리면 돼? C로 바꿔버리면 되지. 그럼 얘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7팩 나누기 3팩, 2팩, 2팩 뭐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얘들아 이거 계산할 때 어제도 물었어. 선생님 7팩이 얼마예요? 5040을 더 알아? 근데 7팩 계산하라는 게 아니지? 5040은 맞아.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야 일단? 7 곱하기 6팩. 아니 그 뒤에 3팩을 날려서 7, 6, 5, 4 거기 써놓고 4도 이제 6팩으로 약분 좀 하고 7, 6, 5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5040 잘했어 5040 나도 외우고 있어 그래서 사실 그냥 5040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계산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거지 그 다음 뭐 얘들아 그 다음 이거 자연수 개수는 좀 제낄게 얘들 알아서 해 이건 뭐 어차피 뭐 기호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 다음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에서는 방금 했었어 방금 했었지? 봐봐 1번 말로만 대답해보자 얘들아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에서 조합으로 한번 얘기해볼까? 9C 몇이야?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에서 9C 4로 하든 9C 5로 하든 괜찮지?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P 지점을 거쳐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거 조합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OC 2.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 조합으로 다시 2. 아, 잘한다. 그 다음에 3번은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치지 않고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야 되는데, 그럼 그냥 1번 정답에서 몇 번 정답 빼주면 돼? 2번 정답 빼주면 되지? 그렇게. 그 다음 7번. 얘들아, 필수 예제 7번에 업이라고 써있으면 어려운 거잖아. 근데 우리 아까 이거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어? 그냥 숫자 쓰기로 약속했지. 야, 니네 봐봐. 사실 저렇게 돼 있으면 저기 다른 풀이, 아래에 있는 다른 풀이 보여? 저것처럼 전체에서 C를 지나가는 경우를 제외를 할 거야. 6번처럼. 이거는 괜찮지. 이거는 그 6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풀면 괜찮지. 근데 위에 있는 것처럼 APB, AQB, ARB, ASB 맞아? 그러니까 일단 그래. 저거를 이제 거점이라고 하거든? 지나가는 점? 근데 저 거점들을 찾으려고 머리 쓰는 이 111 쓰는 게 훨씬 빨라. 그러니까 물론 나도 확실하게 너네가 얘들아 거점이 여기 하라고 얘기해주기도 좀 그래. 왜냐면 매 문제마다 바뀌거든. 그거 고민하고 설명할 때 벌써 111 써서 다 샜겠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지? 괜히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자고. 그 다음 중국 조합.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중국 조합 쇼. 자, 봐봐. 야, 중복 조합 그냥 말 의미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야, 너네 조합은 뭐였어? 서로 다른 뭐 10개 중에 3개를 뽑는데 10개 중에 3개를 뽑는데 그냥 뽑기만 하는 거지. 그럼 그거를 내가 요 C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썼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말을 잘 들어봐. 내가 10개 중에 3개를 중복으로 10개 중에 3개는 또 너무 적지. 이번에는 이런 게 가능해져. 3개 중에 10개를 뽑을 거야. 중복을 허락해서. 무슨 소리냐면 이런 짓들을 하는 거야. 얘들아, 치킨 좋아하는 내가 물어볼까? 3가지 물어볼까? 피자 먹을 사람. 네? 오늘 먹겠다는 건 아니고 기대는 하지 말고. 피자 먹을 사람. 피자 먹을 사람. 그래, 손을 들었어. 치킨 먹을 사람. 중복 안 돼. 치킨 먹을 사람. 손을 들었어. 그 다음에 탕수육 먹을 사람 하고 손을 들었어. 야, 그럼 내가 이거는 사실 우리가 20명이라고 치면은 몇 종류 중에서 3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3개를 뽑은 거나 다름없지. 됐어? 그래서 3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0개를 뽑는데 뽑기만 한 거고 순서 배열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중복 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경우의 수를. 그러면서 기호로 H 이렇게 씁니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그냥 뽑기만 할 건데, 그럼 일단 조합이잖아. 그럼 이제 C냐 H냐만 고민하면 돼. 근데 중복을 허락했어. 그리고 여기 원래 있는 개수보다 여기 개수가 많아. 그럼 그럴 때 어떤 기호를 선택을 하면 돼? H라는 기호를 선택을 하면 돼. 됐어?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를 이 상황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뭐 피자를 선택한 사람의 수, 치킨을 선택한 사람의 수, 탕수육을 선택한 사람의 수 합쳐서 몇 개야? 20개지. 근데 여기 XYZ가 음수는 못 나오지만 0은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20 요거의 순서쌍을 구하는데, 단 XYZ는 음이 아닌 정수, 이런 순서쌍을 구할 때도 뭘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 상황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나오면 그때 뭘 써라? 중복조합을 써라. 됐어? 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계산하는 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어떻게 계산해? 10, 9, 8, 3, 2, 1 이거잖아. 야, 그럼 내가 일단 요거 계산하기 전에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만약에 10H3은 어떻게 계산할까? 배운 사람 조합으로 바꿨지? 네. 조합도 이런 거 있는데 중복 조합 이런 거 없을까? 얘들 유치한 생각 하나 말고 뭘 것 같아? 얘는 거꾸로 하나씩 내려왔어. 그럼 얘는 10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약속은 이제 내가 천천히 설명을 할 거고, 실제로 이거야. 근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요. 존나 치사하지. 네. 뭘 치사해? 얘들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건데 그러면? 뭘 치사해?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건데? 그래서 그것도 준비했어. 얘들 만약에
3H10을 계산을 해야 돼. 그럼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곱하고 아래를 몇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10팩토리얼로 나눠야 되지. 그거 가지고 약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11H 2로 바꿀 수 있어.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서 이리로 갈 때 하나 더 하고 여기서 이리로 갈 때 하나 빼. 이거 불법 아니면 합법이야. 근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좀 쓰잘데기 없고 그냥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 근데 첫날이니까 나도 이런 거 하는 거지. 근데 이거 얘들아 이거 실제로 계산이 돼? 진짜야. 원래 없었던 거 아니야. 원래 있어. 원래 있는 거야. 정석이 왜 없어요? 근데 쓸 때 잠깐 깜빡하는 거. 잠깐 깜빡하신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야. 근데 그냥 원래 아니 얘들아. 아니 내가 원래 알던 애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중복조합을 이렇게 얘기를 해. 왜? 중복조합을 막 원리를 다 설명하고 이러면 애들이 거기서 그냥 아 이거 못하는 거 그냥 이렇게 돼버려. 그렇다고 내가 설명을 안 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봐봐. 조합이 이렇게 계산이 돼. 그럼 중복조합은 이렇게 계산을 해. 그냥 그것만 지금 알려준 거야. 지금 괜찮아. 설명할 거야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할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 알겠지? 지금 아예 못 알아듣겠어서 그래?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곧 할 거야. 얘들아 근데 이거 진짜야. 진짜인 거 보여줄게. 길찾기 할 거야. 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에서 아까 뭐였지? 8, 10, 아이씨 계속 똑같은 거 맞아. 됐다.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에서 뭐였지? 7C 70, 3 4 또는 70, 3이었지. 그럼 이 경로를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지. 근데 이거는 가로랑 세로를 다 신경을 쓴 거지. 근데 봐봐. 내가 요것만 신경을 한번 써보려고. 얘들아 여기 몇 층이야? 1층 그치 1층, 2층, 3층, 4층. 얘들아 지금 가로가 4개가 있고 세로가 3개가 있잖아. 얘가 4층까지 있는 건 가로 때문이야 세로 때문이야? 세로 때문이지. 여기에 뭐 한 거야? 플러스 1 한 거지. 세로 때문이지. 됐어? 그럼 봐봐. 결국 진행은 몇 번 한 거야? 내가 여기 요거만 쓸 거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됐지. 그럼 이거는 지금 내가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4층이 있어. 그럼 1층 몇 번 지나간 거야? 2번. 2층은 1번. 3층은 1번. 4층은 0회. 됐어?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총 몇 회야? 4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됐어? 그러니까 뭐로도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중복조합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몇 개 중에 서로는 몇 개 중에 4개 중에 몇 개 고르면 돼? 4개. 그래서 얘는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4H 4. 나는 조졌어. 내가 하려는 게 이게 아닌데 아무튼 그럼 너네 요 4H 4를 원래 조합으로 바꿨었지? 그럼 요 4H 4를 조합으로 원래 어떻게 바꿨었어? 그치? 7C 4로 바꿨었지? 어떻게 하는 거였어? 어떻게 약속을 했어? 얘네 둘이 더한 거에서 하나 뺀 게 여기 왔었고 그 다음 얘는 그대로 여기 왔었다 이런 식으로 됐어? 근데 이제 내가 하나 더 보여줘야 될 게 뭐야 4H 4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어 5H 3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네. 그럼 봐봐 이거 조금만 고개만 돌리면 돼 얘들아.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반대쪽으로 볼 거야. 이렇게 이번에는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 5층이지. 그럼 얘네 합쳐서 총 몇 개 해야 돼? 3개 해야 되지.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이 값이 3이어야 되니까 3이어야 되니까 5H 3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이거를 일반화 시키면은 가로가 몇 개? 가로가 A개, 세로가 몇 개?
B개 이렇게 출발해서 하면은 여기가 공식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가로가 A개고 세로가 B개야. 그럼 이거 조합으로 써봐. 어떻게 쓸 수 있어? A 플러스 B C A 또는 A 플러스 B C B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그러면 중복조합으로 한번 해봐. 중복조합으로 한번 해봐. 봐봐. 여기에 맨 처음에 4가 여기에 맨 처음에 4가 나왔어. 누구 때문에 4가 나왔다고? 세로가 3개여서 4가 나왔다고. 그럼 뭐 쓰면 돼? B 플러스 1 H. 그럼 여기 4의 정체는 뭐야? 여기 4의 정체는 뭐야? A. 오케이?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야? A 플러스 1 H E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화에서도 증명은 되는데 이걸 왜 설명을 안 해? 이걸 왜 설명을 안 할까? 난 너희한테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왜 실제로는 책들에도 없고 설명을 안 하고 있을까? 그렇지. 쓸모가 없지. 하지만 흥미로웠지. 그럼 됐지 뭐. 그럼 된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쓸모가 없을까? 있어. 그러니까 길찾기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잖아. 요 층에서 얘네가 몇 개를 지나가냐 그런 아이디어는 나중에 경우의 문제에서 쓰일 거니까 그냥 한번 구경 잘했다 정도로 넘어가주면 돼. 그래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거야. 우리가 어찌됐든 중복조합도 조합인데 결국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걸 기호로 이렇게 쓰고 얘를 조합으로 돌리지. 어떻게 돌릴 수 있다고 그랬어? n이랑 r이랑 더한 다음에 1을 빼고 cr 이렇게 됐어? 근데 내가 이거를 사실 이걸로 증명은 한 거지만 실제 너희가 뭐 맨날 칸막이 두고 그런 걸로 증명을 했었잖아. 그렇게 증명을 안 하는 이유는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게 증명을 안 하는 이유는 뭐야? 쓸모없어서. 그게 왜 쓸모가 없냐면 그게 중복조합에 대한 엄청난 벽을 느끼게 해줘. 야, 막 선생님들이 열심히 그걸 설명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이해를 해야 돼. 꼴랑 뭐 때문에? 얘를 이걸로 그냥 바꾸는 과정 때문에. 야 근데 너네 이거 외우는 게 불편해? 아니잖아. 그 증명 과정이 부담스러운 거라고. 그거 하지 말자고. 근데 너무 궁금해. 그럼 해줄게. 근데 사실 했다니까? 여기서? 그래서 증명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나는 아니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결국 n이랑 r이랑 써있는데 요 사이에 들어갈 게 p인지, 파인지, h인지, c인지 이것만 구별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됐어? 그러면서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 계산만 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중복조합은 그냥 그런 거야. 우리가 도구 하나가 더 생긴 거지 중복조합의 증명을 알고 막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연습 조금만 해보자. 얘들아 근데 진짜로 너희가 만약에 4H7 이걸 계산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바꿔도 된다고? 8H 8H3 이렇게 바꿔서 8, 90 나누기 해도 그거 해도 된다고? 아 믿어 진짜야. 계산해보면 그래. 너희가 다 확인해봐. 진짜 맞아. 굳이 조합으로 안 돌려도 돼 얘들아. 하지만 우리는 조합으로 돌리는 게 정석이므로 조합으로 돌리자고 그런 거지. 다음 필수 예제 8번 한번 봐봐. 재학생 ABC에게 같은 종류의 과자 6개를 나눠주려고 할 때 그럼 봐봐. 결국 이런 거야. A라는 학생이 받는 과자의 수를 A, B라는 학생이 받는 과자의 수를 B, C라는 학생이 받는 과자의 수를 C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합이 몇인 것만 중요한 거야? 6인 것만 중요한 거지. 왜 이렇게 되냐면 봐봐. 만약에 사람 셋이 ABC가 있었어. 사람 셋이 ABC가 있었는데 서로 다른 과자 6개가 있었어. 그러면 합이 중요해? 아니면 누가 뭘 받았는지가 중요해? 누가 뭘 받았는지까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써? 얘네한테 서로 다른 과자 6개를 줄 거야. 그러면 3의 몇 승이야? 이건 3의 6승이었지. 3 파이 6이지. 얘는 뭐야? 3 H6인 거지. 됐어?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뭐에서 생겼어? 일단 사람은 서로 달라. 근데 과자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에서 이렇게 차이가 생긴 거야. 됐어? 그러니까 나는 너네가 서로 다른이 나오면 그냥 함수를 딱 떠올렸으면 좋겠어. 정역, 공역. 이래서 중복 순열을 쓰면 되고 하나는 서로 다르고 하나는 서로 같아. 이제 거기서부터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뭘 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제. 여기랑 여기에 뭐 오고 여기에 기호를 뭘 쓸지. 됐어? 근데 이제 중복조합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
문제를 해석해서 너희가 이 방정식을 뽑아내기만 하면 중복조합을 써도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여기 방정식까지 뽑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뭐 해봐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여기는. 됐어? 그다음 두 번째. 얘들아 봐봐. 우리가 일단 3명의 학생에게 6개의 과자를 나눠주는데 첫 번째 존재 조건은 뭐야? 과자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도 괜찮대. 근데 그건 좀 너무하다 이거야. 그래서 적어도 하나씩은 받았으면 좋겠대. 같은 과자를. 그럼 어떻게 해? 근데 나는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몇 개 남아? 3개. 그럼 그거 어떻게 처리하면 돼? 3H 3 이렇게. 이해됐어? 그럼 조금 어렵게. 이게 B가 좀 많이 배고파해. 근데 B한테는 2개를 줘야겠대. 그럼 어떻게 해? B에 2개 주고 3H 몇 하면 돼? 4. 그럼 B는 2개 이상 무조건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알겠지? 다음 옆에 거. 필수예제 9번. 아 이건 너무 어렵다. 얘 전개식에서 나온 서로 다른 항의개수. 이거 하기 전에 뭐야? 야 얘들아 이거 전개하면 항 몇 개 나와? x 더하기 y 세제곱 전개하면 항 몇 개 나와? 응? 이거 그냥 항 이놈들 너네 이거 전개해봐 그냥 8개가 맞아. 얘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y 더하기 3xy 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서로 다른 항은 몇 개야? 4개지. 그럼 얘 x 3승 항이 몇 개라는 거야? 하나. x 제곱 y가 몇 개? 3개. x y 제곱도 3개, y 세제곱도 하나. 왜 그렇게 나오냐면 얘가 x 더하기 y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x 더하기 y잖아. 항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져? 여기서 둘 중 하나, 여기서 둘 중 하나, 여기서 둘 중 하나 선택해서 곱하면 항이 하나 딱 나오지. 그러니까 항은 전체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개가 됐던 거야, 항 전체는. 됐어? 그럼 x제곱 y 항은 어떻게 고르면 돼? x 하나, x 2개, y 하나 골라야 되지. 그럼 여기 셋 중에 y를 어디서 고를지 고민하면 되니까 32. 그래서 여기가 3개인 거야. 뭐 요런 내용들인 거지. 됐어? 그리고 요거 정리, 그리고 너네 그 이미 배운 애들 요 3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해? 야, 확통 배웠다. 야, 왜 갑자기 손 아무도 안 드는데? 배웠다며. 내가 무슨, 저거 뭐라고 불러? 맞아. 개수 맞아. 근데 앞에 그 둘이 이름을 좀 합쳐봐. 얘는 이항정리라고 그랬고 넌 개수라고 그랬어. 그렇지, 이항개수. 야, 근데 그 이항의 뜻이 뭘까? 너희가 아는 이항이 아니야. 2개의 항. 이항. 영어로 뭐야? 얘는 안 되겠다. 바이노미얼. 아무튼 그건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고. 어찌됐든 그러면 얘도 전개를 하면 항이 어떻게 생겼냐면 x 위에 지수가 있을 거고 y 위에도 지수가 있을 거고 z 위에도 지수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요 지수들 합치면 몇이 나와야 돼? 6. 그럼 내가 여기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쓰면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H6 이렇게 됐어? 넘어가서 거의 다 했어 얘들아. 아까 한 내용인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나왔대. 이거 의미하는 정수 x, y, z 순서상 어떻게 하면 돼? 3H 7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문제가 좀 어려워졌어. x, y, z가 모두 자연수여야 된대. 그럼 얘네들한테 각각 몇 개씩 주고 시작하면 돼? 한 개씩 주고 시작하면 몇 개 남아? 몇 개 남아? 4개 남지? 그러니까 3H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됐어? 다음 이걸로 정리를 끝내면 돼. 필수예제 11번 잘 봐봐. 결국 정의역이 1, 2, 3이고 공역이 1, 2, 3, 4 뭐야? 이거 가지고 함수를 만들 거야. 그럼 봐봐. 몇 개 중에 몇 개 선택하는 거야? 5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지. 그럼 함수의 개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파이. 1대1 함수의 개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P. 그 다음 저기 그 2번에 나와 있는 저거는 뭐야? x 값이 클수록 y 값이 크대. 또는 x 값이 클수록 y 값이 작대. 이건 순서가 정해졌지. 그럼 그럴 땐 뭐가 와야 돼?
그래. 근데 마지막에 등호까지 들어갔어. 그럼 중복이 허락되는 거지. 이 y값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쓰면 돼? 5가 h 3. 그래서 이거 한 문제로 기호들 다 공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머릿속에 얘만 사실 넣어놓고 있어도 되고 각각마다 이제 특이 유형들이 있잖아. 그런 것만 기억을 해줘도 괜찮아. 왜냐면 그거밖에 안 나와. 근데 너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아 이건 무조건 어려울 거야 하는 생각이 안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경우의 수 문제는 너희가 많이 풀어보고 기호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시다. 알겠지? 지금 또 쉬면 또 지금 딱 한 텀이 끝났는데 그런데 쉬는 건 좀 아니라 이거지. 아 쉬고 싶다. 너무 지금 쉬었다 하자. 오씨 얼굴 잘 나오네.